자, 거기 3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기출문제라는 자격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일단은 여러분이 그 실무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연습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315페이지에 이제 회사 코드가 영구전자 그래서 5199번 돼 있죠. 그래서 말풍선 눌러서 5199번 찾으시면 5100 맨 밑에 있네요. 그죠? 확인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회사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연습하시란 말이죠. 자, 여기 영구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래요.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뭐 당연히 2021년이겠죠. 자, 그 다음에 회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라고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기업 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거 있으시죠? 그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해보세요 되어 있는데 1번 문제는 영구전자의 전기, 기말, 실제 제품 재고액을 조사해보니 750만원이었대요. 전기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와의 차액은 재고자산에 대한 정상 감모 손실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수정하라고 되어 있던 거 지난번에 해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지금 여기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재고자산이 제품에 대한 재고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750만원이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반영해서 바꿔 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것들도 아마 지난번에 이걸 열어서 수정을 했었기 때문에 다 대차 차익 없이 다 수정이 되었던 거 좀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차익 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 오늘도 한번 지금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시간 드렸을 때 요거 한번 다시 수정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수정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한번 다시 해봐요. 네. 자, 제품 그 금액이 750만 원이라고 지금 수정을 해놨었는데 그 750만 원이 아니라 지금 650만 원이라고 금액을 바꿔 보세요. 650만 원 이렇게 제품 재고액을 바꾸게 되면 지금 대차 차익이 지금 차이가 나 있죠. 근데 제가 이 제품은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되지만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좀 나가고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다고 나오죠. 즉 손익계산서 열어보게 되면 얘는 우리가 뭐 수정해 줄 거는 여기서 없어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제품 매출원가에서 기말 제품 재고에 650만 원으로 지금 수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당기순이익이 지금 1, 2, 4, 6, 5, 7 얘 당기순이익이 수정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죠? 왜냐면 매출원가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바뀌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서 뭐하고 일치시켜야 되느냐 그것만 알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 가셔야겠죠?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 안 바뀌어 있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매출을 시키려면 요 위에 불러오기 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여기 불러오기 하면 얘 숫자 바뀌면서 얘도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바뀔 걸 먼저 예상만 한다면 불러오기 에서 당기순이익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160157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죠.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어디 가고 또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2월 이익잉여금하고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셔가지고 여기 2월 이익잉여금에 160157을 바꾸면 되죠. 1601570000 띵 이렇게 입력하니까
전체 거 다 반영해갖고 대차 차익 바로 없앴죠. 결과론적으로 이 2월 이익 잉여금이 바꿔야 된다는 거 안다고 해서 여기서만 바꾸면 그 문제 틀렸다고 한다고요. 여기 모두 바꾸라 그랬었죠. 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꿔보셨어요? 네. 그럼 또 뭐 해야지 돼요? 돌려놓으세요. 750만 원으로 해놓으시고요. 손익계산서 가가지고 여기 조회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당기순이익하고 잉여금은 처분계산서 가셔서 당기순이익 불러오기에서 매치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재무상태표에 여기 2월 이익 잉여금만 똑같이 맞추면 된다 그랬죠? 161, 157, 00. 그러면 대차 차이 딱 없어졌죠?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대지 않았고 그냥 여기 그 손익계산서에서 이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이 변동됐을 때 그 반영시켜서 대차 차익 없애는 방법 한번 쭉 연달아서 해본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이 연습하시게 되면 이 문제는 대부분 1번 문제로 대부분 첫 번째 다 나올 거예요. 계속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연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317페이지 보시게 되면 317페이지에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와 오류 금액을 수정해 봐 주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거래처별 초기월 전기분 재무제표 맨 밑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하시고요.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상매출금 보니까 여기 지금 대차 차익이 떠 있죠. 대차 차익이 아니라 차익 금액이 계정은 용산테크가 아니라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청기천테크. 얘를 갖다가 청기천테크로 해서 바꿔주시고 금액은 245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컴퓨터가 아니라 다음이라 되어 있죠. 다음 컴퓨터 금액은 3150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차 차익 없앴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래네요. 외상매입금은 태평반도체가 아니라 대서반도체라고 했으니까 F2 눌러서 대서반도체 금액은 4천만 원이라죠. 이렇게 하면 됐죠. 사실상 지금 실기 문제에서 4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가 기초 정보 자료 여기서 나오고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니까 이번엔 세 번째는 거래처 등록해 보라 그러죠. 이제 거래처 등록해 볼게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조회할 때요. 그냥 여기서 100이 여기 어디 갔냐? 저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 찾기 눌러 있죠. 계정으로 100이 이렇게 찾아도 없네. 참 없을 수밖에 없지.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맨 밑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코드번호 1002 눌러가면 되겠고요. 주식회사 JJ 그 다음에 동시로 하기로 했었죠. 여기 매출 유형으로 입력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죠. 1번으로 매출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24-87-09458 대표자 성명은 박종진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라고 되어 있고 종목은 컴퓨터. 자, 우편번호 거기 문제에서 봐요. 우편번호는 입력 생략해도 좋다고 되어 있죠. 그냥 입력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 병마로 238. 다른 거 다 주어진 거 다 했죠?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에서 10점짜리 세 문제죠.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전산회계 1급에서 문제 유형별로 기초정보 자리 입력해서 10점짜리 문제를 갖다가 지금 다 한번 해본 상황이 된 거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입력 시 유의사항 나와 있는 거 미리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2번에 1번부터 날짜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가 점수 몇 점이라고 나와 있나요? 18점이면 보통 한 문제당 3점씩이거든요. 그래서 요 거래 내역들 한번 쭉 연습해 보시고, 아,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내가 충분히 연습이 되면 18점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일단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 점수 배점이 실기 문제에서요, 지금 여기 기초정보 관리하고요, 정기분 재무제표 관리, 여기 항목 2개 합쳐서 여기하고 여기 합쳐가지고서는 3점짜리 두 문제 나왔었죠. 3점짜리, 그 다음에 두 문제에다가 4점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몇 점? 여기서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일반 전표 입력 있어도 여기서는 18점 18점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넘어가서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메인 매출 전표도 여기도 18점이에요. 여기도 18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두 개만 합쳐서 36점이잖아요. 근데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가 일반 전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오류 수정 문제예요. 그러면 얘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합쳐진 숫자만 또 얘도 또 6점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몇 점이에요? 42점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42점이에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럼 얘 두 개 합쳐서 52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52점이 70점 중에서 배당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미리 볼까요? 5번 문제는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그죠? 결산 정리 사항에서 주어진 문제, 여기 결산 재무제표하고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걸로 해서 결산에서 9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6번 문제는 조회 문제죠. 조회 문제는 여기 장부관리 또는 재무제표 관리 있잖아요. 여기서 조회 문제가 또 합쳐서 9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실기 문제에서 이 내용들 점수 배점이 거의 연습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회분 정도만 연습하시면 거의 틀릴 문제들이 없어요.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70점 중에서 60점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특히나 결산자료 입력 요건 좀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이 연습 충분히 안 되면 틀리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문제에서는 특히나 조회 문제 같은 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60점이 목표예요. 몇 점이요?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 10문제만 맞추면 20점. 10문제면은 15문제 중에서 10문제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럼 80점이면 점수 자기 지금 따고도 남죠. 여유 점수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계획은 이렇게 좀 해서 연습을 하는 거랍니다. 자, 이제 대충 되셨으면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보시고요. 날짜는 8월 5일로 되어 있죠. 8월 5일 입력하시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김혜남씨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에다가 주차하셔야겠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면 왜 뭐라고 써야 될까? 오케이, 투자부동산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700만 원은 당전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나머지 10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금 토지는 얼마 주고 사고 있는 중이에요? 800이 돼 있죠? 일단은 지금 취득하면서 700만 원은 줬고 100만 원 나중에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저기 토지값만 따진다면 800만 원이죠. 근데 취득세 나왔네. 취득세는 토지에 포함시켜 주라 했었죠. 취득세, 등록세는 부대 비용으로서 토지 취득할 때 유형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게 했으니 차변의 토지로 얼마를 해준다? 815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당조수표 발행했다고 하니까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네요. 당좌예금에서 얼마 빠져나가겠어요? 700만 원은 빠져나갈 것이고 100만 원은 나중에 준다 그랬죠. 계정 미지급금 해줘야 되죠. 누구한테? 김혜남 씨한테 100만 원 나중에 줘야 될 것이고요. 또 나머지 15만 원은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여기 취득세 냈다고 하니까 현금 이렇게 분개해주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나겠죠. 우리는 회계 담당자들은 그 회계의 목적이 뭔지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8월 14일 날짜 변경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날짜 틀리면 몽졸이 틀립니다. 날짜 14일 성일기업에 대한 외상물초금 270만 원과 외상매입금 38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지금 성일기업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도 외상매입금 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외상매출금 270만 원. 우선 외상매입금 갚는 것부터 할까요? 외상매입금은 그럼 차변으로 외상매입금 써주셔야겠죠. 갚는 거니까. 그럼 외상매입금 누구 거? 성일기업 거. 성일기업 거 외상매입금은 얼마? 380만 원. 그쵸? 이렇게 갚는 거고. 우리가 받을 거 외상매출금은 빼줘야 되죠. 외상매출금도 411번 성일기업 거에 썼죠. 금액은 270만 원. 자, 그러면 대변에 차익이 생기죠. 이게 뭘로 줬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으니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금액은 11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됐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연습 문제로 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연습 문제 밑에 그 정답도 있고 해설도 천천히 나와 있죠. 복습하실 때는 항상 배운 거 먼저부터 다시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고 교재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날짜를 보니까 8월 26일 거래가 되겠죠. 8월 26일 거래 하려고 했더니 그만하래.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날짜는 8월 26일. 그 다음에 구글의 수출 선적일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선적일자의 환율로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적일자는 6월 2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날짜는 6월 25일 날 지금 벌써 수출을 했었잖아요. 그럼 6월 25일 날짜로 외상매출금 받을 거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지금 그거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입금된 날짜 아니면 선적한 날짜에 거래가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6월 25일로 조회를 해봤더니 여기는 없네요. 왜 여기 없을까? 수출을 했으면은 메인 매출전표에 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일반 전표 입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적일자에 그 선적했다고 지금 여기 저는 일반 전표에서 날짜를 지금 찾아본 거잖아요. 일반 전표가 없으면 어디 찾아보면 돼요? 그렇지.
메인 매출 전부 찾아보면 되지.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해드렸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이제 전표 입력 오류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지금 입력하는 게 두 군데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없으면 당황하지 말고 6월 25일 날짜로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제품 수출하고 수수료 등등 나와서 외상 매출금으로 얼마 잡아놨어요? 360만원 잡아놨죠. 그죠? 360만원 인라는 걸 알으셨으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8월 26일로 잡아놓고, 자, 차변에 우선 대변에 뭐부터 먼저 해볼까요? 대변에 외상물 출금 이제 받는 중이죠. 그리고 어디 거였었어요? 구글 거 800번이었었고 금액은 360만 원. 자, 근데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면서요. 근데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왔겠냐는 거죠. 지금 오늘 8월 26일 환율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3,000달러에 1,300원 하면 390만 원 되죠. 390만 원이 이렇게 입금됐을 거고, 얘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환율로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면 30만 원이 좀 더 받은 거잖아요.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익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짧은 글자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외환 차익 해가지고서는 3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돈 아직 주거나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율이 차이가 나면 걔는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용어 쓰기로 했었죠. 됐고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예요. 날짜가 9월 19일로 되어 있죠. 날짜 바꿔주시고요. 9월 19일. 거래처인 용산전자의 외상매입금 5,500만원 중에서 3,300만원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그랬죠. 이런 걸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외상매입금을 갚는 거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먼저 없애주셔야겠죠. 그래서 용산전자 해주시고요. 용산 이거 저기 좀 높아심이긴 하지만 용산테크, 용산전자 앞에 용산만 보고 그냥 엔터 치면 거래처 틀리겠죠. 용산전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도 정확, 두 번째도 정확, 세 번째도 정확이에요. 정확하게 입력 많이 하시다 보면 신속하게 빨리 되는 거니까. 외상매입금은 얼마라고 했었냐면 5,500만 원이었었고, 자, 외상매입금 어떻게 갚는다 그랬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금액은 3,3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받았다고 하니까 요 계정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채무 면제이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 날짜가 또 바뀌었죠? 9월 26일로 해주시고요. 제조부 소속, 제조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련된 만약에 비용 문제가 나온다면 500번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신상용 대리 퇴직으로 퇴직금 900만원 중 소득세, 지방소득세 23만 1,000원, 원천징수한 이 금액 뭐로 계정 써놔야겠어요? 이거 예수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퇴직 직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다 뭐로 써야 되겠어요? 퇴직급여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퇴직급여 썼더니 지금 500번이에요? 800번이에요? 500번에서 퇴직급여 써주시고요. 금액은 900만원이었죠? 900만원 중에서 우리 예수금 빼놔야 되죠? 예수금으로 얼마? 23만 1,000원 이렇게 빼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876만 9,000원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죠. 네. 근데 여기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퇴직급여로 다 썼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다 그러면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네. 어디서 조회해야 되겠어요?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해 보시면 제일 빨라요. 아시겠죠? 뭐 재무상태표뿐만이 아니라 그 시산표도 있을 것이고요. 학계장 시산표. 찾을 수 있는 곳은 계정별 원장에서도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는 거 조회 문제 도전 기출 문제 계속 연습해 보시면서 계속 빨리빨리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9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9월 30일 써주시고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10월 25일 날 납부할 예정이다. 보통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만일 날짜가 되면 이게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준 다음에 그 차액을 미수금이나 환급일 때 또는 미지급 세금으로 해놓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다 빼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를 했냐면 3,749만 4,500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도 다 없애주셔야 되겠죠. 네. 부가세 대급금 해서 이 금액은 2,048,400원. 나머지 차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해준다 그랬었죠. 네. 미지급 세금 1,700 얼마 자동으로 나와 있죠. 네. 간혹 가다가 미지급 세금을 어느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지를 갖다가 거래처 쓰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조회해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문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 전표 입력은 7문제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나와 있죠. 이제 나가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세요. 자, 거기도 입력 시 유의사항 미리 한번 읽어놔 두면은 나중에 자격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읽어봤던 거니까 똑같이 나올 테니까 등록할 수 있으시겠죠? 자, 날짜는 10월 11일. 10월 11일.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관리부서에다 또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네. 비용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800번대로 해주셔야 될 테니까 식사대금 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공급대가라는 것도 아시겠죠.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유권 충족했다. 이 말을 왜 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 자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기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세요.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카드로 결제했죠.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돈 낸 거잖아요. 식사하고서 돈 낸 거니까 매입이 돼야 되겠죠. 매입에서 카드와 관련된 거 어떤 거예요? 57번이죠. 카드가 얘를 선택해라는 얘기예요. 품목은 그냥 회식이라 그랬죠. 그냥 관리부 회식이나 회식 써주시면 되고 여기 공급대가 입력하면 다 자동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50만원하고 안 나눠지죠. 근데 이게 넣었는데 지금 안 나눠지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 50만원 하고 5만원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기능이 있고 얘는 지금 연습 문제로 나와 있잖아요.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공급가액하고 세액만 정확히 나누어서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팁 하나, 요거 다 넣고 나서 팁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자, 일단 거래처는 어디죠? 부활식당이라 그랬죠? 부활식당 해주시고요. 자, 신용카드는 국민카드라 했어요. 국민카드 해주시고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 하면 되겠죠?
밑에 원재료 대신에 뭘 써주셔야 될까요? 복리후생비 500번, 800번, 800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미지급금에서 국민카드 거래처가 바뀌어 있죠.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뭘 알려드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급 대가를 입력하게 되면 카드 매출, 저기 현과, 카과, 건별 얘네들은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나뉘어졌었잖아요. 그 설정을 어디서 하게끔 되어 있냐면 여기 환경 등록 있죠.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건데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부가세 포함 여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건별 여기 지금 카과 그 다음에 현과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이게 그러면은 공급대가라는 뜻이에요. 전체 포함으로 누르게 되면 그 금액이 싹 바뀌게 돼 있는 거고 미포함하게 되면 아까 입력했던 것처럼 입력해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1번으로 바꾸면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 자체가 일부러 이거 선택을 안 해놨죠. 근데 자격시험 볼 때 대부분은 다 이거 선택되어 있어서 공급대가란에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바로 나뉘어져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저기 시험 문제 자격시험 볼 때는 그렇게 설정을 다 해놓는데 여기서는 안 하게 해놨을까?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거 설정 해놓겠어요? 안 해놓겠어요?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연습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 한번 알아놓으라고 문제에서는 여기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설명해서 어디에서 어떤 걸 설정하는지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불공할 때 불공사유 여기 나와 있는 거 돼 있죠? 불공사유를 우리가 거기서 부가세 이용해서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에 해당되는 거 누르잖아요. 여기 2번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근데 그 만약에 회사라면 불공 벌어지는 사유가 거의 매번 벌어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세팅해 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고를 줄 아니까 굳이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 거래 자료도 입력해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거기 1번 문제도 주요 검토사항 그래서 설명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차근차근 잘 읽어보셔야지 돼요. 날짜는 두 번째 문제는 10월 15일로 바뀌어 있죠. 10월 15일.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성진 기업에서 내국 신용장 로컬 A씨에 의하여 원재료 2,200만 원을 공급받고 지금 얘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죠. 원재료 얘기 나오면 매입이에요.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증빙서류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죠. 그죠? 그럼 여기는 부가세 유형 매입에서 여러분이 매출 매입 이거 잘못 선택하면 무조건 틀리잖아요. 그래서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구분하는 습관 저기 읽어보면 사실상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 먼저 잘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니까 근데 영세율 세금계산서죠. 부가세 유형 몇 번이라고 해줘야지 돼요. 52번. 품목은 원재료라고 되어 있죠. 원재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안 나와 있어요. 수량단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원재료 2,2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는 안 나오겠죠. 거래처는 성진 기업 안 나왔네. 왜 그랬어요? 성진 기업 해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죠? 분계는 지금 50% 등등하니까 혼합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혼합으로 해주시고 원재료에 대해서 대변에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지급어음 해줘야겠죠? 지급어음으로 금액은 50%면 1,100만 원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보통예금에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나머지 1,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일반 점표에서 아까 토지 틀렸었죠? 8월 5일 일반 점표 입력해서 여기서 토지가 아니라 투자부동산이었죠? 투자부동산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가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 날짜 바꿔주시고요. 10월 17일 직원들의 통근을 위해 산천여객으로부터 시내버스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하던 중고버스를 80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내버스는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면세 품목이죠. 그래서 사갖고 올 때도 얘는 면세예요. 전자계산서 받았다는 얘기고. 그럼 매출이겠어요? 매입이겠어요? 매입에서 전자계산서는 몇 번?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증빙서류를 보고서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내버스. 거기 또 영업용이라고 나와있죠. 영업용이면 유형 자산이니까 유형 자산이 있는 계정으로 써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내버스라고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0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산천여객. 전자계산서 받았죠? 돈은 대금은 전액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하니까 얘도 혼합분기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계정은 뭐로 바꿔줘야 돼요? 차량 운반구로 해주셔야 되죠? 차량 운반구로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당좌 예금에서 이만큼 빠져나왔어요. 됐죠? 자, 연습이 충분히 됐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가 연습 문제도 뭐 여러분 다른 거 교재를 안 보셨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되게 제가 볼 때는 교재가 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문제들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습하시게 되면 크게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자, 4번 문제는 10월 20일로 되어 있죠. 10월 20일 또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 영업부에서, 영업부라면 벌써 비용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800번 해야 되겠구나 이제 알겠죠? 사용하고 5인승 소형수용차 2000cc 동그라미 쳐야 되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불공상일 가능성이 높죠? 사용할 경유 50만원 부가가시세 별도래요. 얘와 관련된 거, 사용과 관련돼서 부가세 매입세액 나온 거 다 불공제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유독 강조하고 있죠. 전자란에다가 여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성 주유소로 부로부터 수령했대요. 부가가치세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 보통예금 이체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유형은 지금 증빙서가 뭐가 있어요?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인데 얘는 지금 2000cc니까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51번인지 54번인지 구분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54번이 되죠. 불공이라고 해놓고 품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유라고 되어 있죠. 경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만원이라 그랬죠. 왜냐면 거기 부가가치세 별도라 그랬잖아요. 50만원 해주시고 5만원 나오죠. 거래처는 어디라? 동성주유소. 전자란에다가는 표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는데 불공제사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아까 불공사유 이 세팅이 돼서 자꾸 이거 나오죠. 자, 여기서 뭘 선택하셔야 돼? 3번 선택해야 되죠. 3번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을 해주신 다음에 원재료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는 차량 유지비한대 500번, 800번. 그렇지.
800번. 자, 그 다음에 전액 어떻게 보냈어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55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됐고 3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1월 16일 날짜 또 바뀌었죠. 11월 16일 권선 종합상사의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고, 그러면 이제 광고 선전비겠구나 그냥 알겠죠. 광고 선전비는 500번대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광고 선전비는 우리 제품, 상품을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800번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돈을 쓰는 거죠. 그럼 매입일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다 그랬죠. 그럼 얘는 지금 증빙서류가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니까 부가세 유형은 몇 번을 해주면 되겠다? 51번. 그 다음에 광고비라고 그냥 쓰면 되겠죠? 그냥 광고비라고 쓰시고요.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50만원이라고 나와있죠? 50만원. 거래처는 권선 종합상사. 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분계는 돈 아직 안 줬네요. 혼합 분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지를 뭘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광고 선전비로 800번대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주셔야겠죠? 미지급금 거래처 써주시면 네, 됐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날짜가 11월 30일로 되어 있죠. 11월 30일로 해주시고요. 당사가 입주, 사용하는 공장 건물의 임대인 광원개발로부터 임차료, 공급대가가 써져 있네요.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공장 정기요금,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환매를 발급받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상 임차료는 매월 30일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세금계산서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매출이겠어요? 매입이겠어요? 얘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 있나요? 없나요? 그럼 51번 해야 되겠죠? 51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뭘로 쓰면 될까? 여기 한두 개까지는 아니죠. 여기 그래서 지금 임차료도 나가야 되고 전기 요금도 나가야 되고 그러죠. 두 가지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복수거래로 입력해서 구분해주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복수거래 클릭하시고요. 자, 품목 뭐부터 할까요? 임차료부터 할게요. 품목은 임차료. 공급가액은 얼마겠습니까? 210만원. 나누기 1점이라는 거 가르쳐 드렸죠? 21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30만원 됐고요. 됐죠? 그리고 나가기 하면 금액 한꺼번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거래처는 광원개발이라고 그랬죠? 광원개발. 자,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 표시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분계해야 되겠죠? 자, 원재료가 아니라 첫 번째 금액 210만원은 뭘로? 임차료는 500번, 800번 500번의 임차료로 금액은 얼마? 210만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정 여기 공장의 전기요금이죠. 공장 전기요금 뭘로 해주기로 했어요? 우리? 그렇지, 전력비로 해주시기로 했었고요. 자, 전력비로 500번대 금액은 30만원. 이 전체 금액을 다 뭘로 보내줬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했죠. 그러니까 당좌 예금에서 264만원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 여지껏 계속 연습하는 것들 거의 반복적이다시피 하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거래가 이거 여러분이 입력하는 내용들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겠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어요? 다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자격 시험을 갖다가 물론 자격증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실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자격증 따놓고 실무에서 업무를 못 본다 그러면 이게 자격증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이거. 그죠? 네. 아니다. 있으나 마나한 건 아니다. 뽀대는 쓰니까, 그죠?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다 입력을 해 보셨고요. 이 3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중에서 어딘지 모르게 오류가 났대요. 그 오류를 수정해 달라는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날짜는 8월 7일인데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으로서 친절용달로부터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에다 일단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그죠? 원재료 또 구입과 관련됐다고 했으니까 이 운반비는 원재료라고 써야겠구나, 이것도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근데 8월 7일 날 지금 이 자료가 일반 전표에 기록이 되어 있을지, 오류 수정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여기 8월 7일 날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8월 7일 날짜 메인 매출 전표 조회하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얘는 지금 자료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자료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일반 전표 입력이 돼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8월 7일 날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8월 7일 조회하니까 운반비 현금 그래서 77,000원을 갖다가 다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놨죠. 네. 근데 얘는 일단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다 없애줘야겠죠. 네. 그럼 위에 네모 박스 클릭하시게 되면 체크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삭제 누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선 삭제했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매입이죠. 매입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51번인지 54번인지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불공사항에 해당되어 있나요? 해당되는 게 없나요? 없어요. 그럼 얘는 부가세용 몇 번? 51번. 51번. 품목은요? 원재료, 여기 운반비라고 써야 되겠죠? 원재료, 운반비 써도 상관없을 거고요. 원재료로 하면 써 상관없어요. 공급가액은 얼마짜리겠어요? 7만원짜리였겠죠? 부가세요. 거래처는요? 그러면 친절용달 해주시고 세금계산서 받았죠? 근데 여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통과해야 되겠고, 분계는 지금 아까 현금으로 다 지급했다고 그랬었죠? 그럼 1번 해주시고 밑에 계정 뭐라고 쓰셔야 돼요? 운반비 써야 돼요? 원재료 문제. 그럼 원재료 친절하게 돼 있죠? 네. 그럼 손댈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류 수정 끝낸 거예요. 되셨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잘 못하고 생각이 안 난다 할지라도 지금 처음 연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거를 갖다가 알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10월 29일 가제트 상사에서 당사의 소망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070만원 전액을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10월 29일 현재 가제트 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이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얘는 가제트 상사의 외상매출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가제트 상사의 외상매출금을 알아보려면 뭘 조회해야 되겠어요? 거래처 원장을 봐야 돼요. 조회하는 거 연습해봤었죠. 거래처명이 나오면 항상 거래처 원장을 조회한다. 그래서 거래처를 조회하셔서
날짜는 지금 며칠 날짜예요? 29일이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다 조회하세요. 그냥 10월 며칠까지? 29일까지. 그죠? 계정 과목은 외상물출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가제트. 상사해 주시게 되면 되겠고요. 외상물출금 잔액 지금 얼마 있었어요? 외상물출금이라고 해서 870만 원이 외상물출금 잔액이었죠. 근데 지금 대변해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그래 외상물출금을 더 많이 이렇게 보내줄 리가 없겠죠, 거의. 그죠? 그럼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오류 수정이 돼 있던 얘는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됐겠죠. 왜요? 여기 증빙서류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얘를 갖다가 870만 원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 나가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10월 29일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가제트 상세에서 수령한 금액은 1070만 원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은 87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뭐라고 돼 있대요? 선수금이라고 그랬었죠? 돈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해서 뭐 선수금도 누구한테 받은지 써놔야죠. 거래처 가제트 상사로부터 870만 원을 뺀 200만 원은 선수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거래처에 대해서 수정도 됐고 오류 수정된 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전표에 대한 오류 수정 문제도 한번 입력을 해 보셨고요. 이번에 3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냥 5번 문제 결산 정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결산은 언제에다가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었나요?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으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랬던 것도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장부상 현금 잔액은 4,924만 5,450원이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4,923만 2,780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장부하고 실제 갖고 있는 거하고 실제 현금하고 비교해서 실제 현금이 많은지 적은지 이거부터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현금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가 적어요? 계산기 두들기면 되긴 하겠지만 거기 12,670원 부족하다고 나와 있죠. 그럼 대변으로 현금 부족한 거, 돈 쓴 거로 계산하라 그랬었죠. 그럼 얘는 출금 전표로 해도 되겠죠.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쓸게요. 계정으로 해서 현금 얼마가 모자라요? 12,670원 모자르죠. 그럼 차변에는 다 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잡손실로 다 처리해야 되겠죠. 잡손실로 12,670원 결산 정리사항으로 현금과 부족에 대한 거 한번 얘기 나왔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기말 큰빛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서 500만 원은 2019년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은 얘는 벌써 이제 갚을 날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장기 차입금 없애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계정을 뭐로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빼주는 거 계정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 없애줘야 되죠.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큰빛은행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도 똑같죠? 큰빛은행에서
500만 원 이렇게 주시게 되면 예, 두 번째 여기 결산 정리 사항도 입력이 끝난 거예요. 되셨나요? 자, 3번 문제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그다음에 미수금,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다 내요. 되어 다음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세요 되어 있고요. 회사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얘는 지금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은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일반전표 입력에서 말고 여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가지고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줘야 됐죠. 그리고 위에 대손상각 클릭해 보시면 되죠. 대손상각 클릭해 보세요. 그럼 그 금액이 569만 4천 얼마 받으러옴, 그 다음에 미수금 나와 있죠. 단기 대여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지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선급금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도 지워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지가 알아서 쫙 이렇게 결정이 돼 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다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 금액 뭐 하면 돼요? 결산 반영 클릭만 하시게 되면 제 자리에 밑에 쭉 들어가 있겠죠.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에 대한 항목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의 채권 밑에 나와 있겠다. 미수금에 대한 거는 요 밑에 미수금 기타 채권에 나와 있죠.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여기 맨 위에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되죠. 예, 전표 추가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되어 있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조회해 보시면 결차, 결대로 해서 금액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 보셨고요. 지금 여러분 문제를 보시니까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큰 타이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5회분, 10회분 연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2회분 정도는 시간 재면서 푸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게 이 문제 풀 때 보편적으로 내가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1에서부터 5회분 정도 풀 때까지는 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6회분, 7회분 풀다 보면 자신이 좀 생길 거예요. 시간에 대해 풀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꼭 알고 계셔야지 앞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간 몇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건 시간을 모르면 10분 남았다 그래도 막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3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문제 6번 나와 있죠. 이거는 조회 문제가 3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뭐 1기 확정이라는 뜻이에요. 4월부터 6월이라고 나와 있죠. 금강상사로부터 전자세금기산서 발급받은 거래의 공급가액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금강상사로부터 받은 세금기산서를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하시고요. 지금 세금계산서 학계표 보셔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학계표 눌러보시고요. 월은 4월부터 매달 6월까지 1기 확정기간 주시고요. 엔터 띵 치게 되면 여기 위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매출, 매입 탭이 구분되어 있죠. 매출 매입에서 매입을 클릭하세요. 지금 질문이 매입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어요? 금강상사라고 돼 있죠. 금강상사는 여기 지금 6번에 쭉 나와 있죠. 질문은 뭐 해달라 그랬어요? 공급가액을 물어봤죠. 공급가액 3개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670이죠. 지난번에 우리 연습할 때는 매입 첫수라든지 그다음에 발행한 매수라든지 공급가액 물어봤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구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전자세금계산서 아닌 건지도 구분해야 한다 그랬었죠. 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제 1기 최종 3 똑같이 지금 1기 확정이죠. 네. 1기 확정에서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 매출 클릭해 보면 되겠죠. 네. 매출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는 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뿐만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영세율로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자, 여기서 영세율과 관련된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영세라고 되어 있죠. 네. 세금계산서 발급본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 금액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별거 아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기 예정, 이번엔 예정 신고 기간인데 수입세금계산서 수천 금액이 모두 얼마냐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수입세금계산서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가세 유형으로 55번 이게 했던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얘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요. 여기 부가세 유형별로 입력했던 걸 조회하고 싶을 때는 여기 매입 매출장 얘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라고 있었죠. 그래서 얘를 매입 매출장 클릭해 보시고요. 얘는 지금 매입을 물어봤어요, 매출을 물어봤어요. 매입을 물어봤죠. 날짜는 1월부터 일기 예정이니까 3월 31일까지 여기 매입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매입 클릭하셔서 부가세 유형 얘가 몇 번이에요? 수입은 55번이라고 돼 있죠. 수입 55번에 대해서 클릭하니까 지금 공급가액 얼마냐고 물어봤죠. 수입금액에서의 공급가액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부가세 유형별로 내가 그 내용 거래처 내용들을 조회하고 싶으면 여기 메인 매출 장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겠구나 하셨겠죠.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내용도 있지만 지금 또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보셨죠. 이러한 유형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출문제 반복 연습하시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 지난번 설명드렸을 때 조회했던 것보다 지금 한 번 더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익숙하죠. 2회전, 2회, 3회, 4회 계속 반복되시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지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교재에서 실무로 연습하는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